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학년도 보건 임용 합격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사실 백지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하라 교수님을 만나서 제를 지금 이렇게 합격자까지 이끌어 주신 이하라 교수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임용 과정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의 이야기가 새로 처음 도전하실 새로운 수험생과 또 지금 현재 도전하고 계신 분들께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저의 상황은 이 네 가지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음 졸업을 한 지는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병원 경험은 한 4년 반 정도 있었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임상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간호학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간호학적 지식이 없었던 약간 늦은 인구생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시험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먼저 기간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기간제를 하면서 어 매년 이제 2월 월이 되면 다음 해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 곤욕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올인을 하진 않았고 항상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장독립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의지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주위에서 누가 이끌어 주면 이끌려 갈 수 있는 약간 장의존형 학습자였는데요. 이런 저의 특성을 그래도 교수님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기 효능감과 반대로 저는 '과연 임용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처음에 많이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사실 임용이라는 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 생각한 것은 2018 년도에 이제 기간제를 하면서 주위에서 "한번 임용을 해 봐라." 그렇게 권유를 해 주셔 갖고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아이들도 어려서 양육을 해야 됐었고 또 기간제를 병행하다 보니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 뭐 한두 달 요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간제 자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매년 옮겨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제대로 좀 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이제 아라 교수님을 만나서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저의 임용 다 경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총 3 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2024 학년도 시험을 응시했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1년 초등 기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2명 있었고 또 가사를 함께 병행해야 되는 아줌마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년부터 임용을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 이전에 시작은 했지만 그걸 쭉 이어가는 그런 의지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 달 정도 도전하다가 이제 임용의 양의 방대한 양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기간제를 함께 병행하다 보니 기간제 자리가 지속된다는 여부가 항상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실 2월 달에는 약간 좀 우울하기도 했었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간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교사가 돼야겠다.' 좀 마음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졸업을 한 지는 거의 20여 년 돼서 나이도 많고 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기간제도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또 일부에서 이제 아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뇌도 별로 회전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하라 교수님께서는 자기의 모토가 저처럼 시간이 부족하고 육아를 하면서 짬짬이 틈을 내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본인이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하라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진짜 간호학에 간호학을 4년 동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거의 간호학적 지식이 없었던 백지 상태였는데요. 이하라 교수님을 만나면서 약간 이해 위주의 강의와 또 특히 저는 그전에 공부할 때는 청킹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하라 교수님께서 청킹을 알려주시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을 갑자기 아라 교수님 옆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청킹이 들려와서 제가 맞춘 거가 한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킹과 그리고 간간이 또 우리 아라 교수님의 입담 그게 유머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강의를 되게 재밌게 들었던 수험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2 학년도 저의 목표는 이전에 제가 한두 달 하고 그만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22 학년도 목표는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수님 강의만 완강해 보자.' 교수님은 어차피 그 강의력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강의만 완강하자.' 이 마인드로 2022년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용이라는 준비를 제대로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한 것도 있었고 이때는 전공 공부만 해도 벅찼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원서는 접수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왜 그 이유는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육학은 진짜 저는 시험장 들어가서 교육학이 60 분이라는 것을 쓰면서 거기 감독해 주신 분이 이제 10분 남았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60 분이구나 칠판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학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전공을 완강은 했으니 그걸 믿고 시험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전에 시험장 분위기를 '내가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을 했지만 그 시험장 분위기를 그래도 보는 게 낫다고 하는 주위 말을 듣고 시험장에 가서 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2022 학년도 교육학을 총 4 가지 크게 4 가지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론은 짧게만 써도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 쓰나 서론을 좀 되게 많이 길게 썼던 것 같고 1 번, 2 번은 그래도 학교 기간제 경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 연수를 하면서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걸 바탕으로 쓰긴 했는데 3 번은 전혀 몰랐고 그러고 4 번을 먼저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5 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4 번을 완성하기도 전에 이제 종이 칠 것 같아서 결론을 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와서 저는 무엇보다 '이 교육학이 까락이 나지 않을까. 결론을 못 적었기 때문에 기본 점수에 5 점도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땡 카페에 "혹시 결론을 안 적으면 점수가 몇 점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나와서 이제 1차 합 1차 발표까지는 당연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저는 '교육학이 과연 까락이 나왔을까? 나의 저 글을 몇 점을 줬을까?' 궁금해서 조회를 해 봤는데 결과는 생각지 않게 1 차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차를 이때 2022 학년도에는 합격을 전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병행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면접을 하나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합격 창을 보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스터디라는 것을 해야 된다 하기에 한땐 카페에서 스터디 이렇게 막 검색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하다 보니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스터디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한 1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스터디 멤버를 구하게 됐고 그때 3 명이 저 포함 중등 보건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 요렇게 3 명이 대면 스터디를 하나 했었고 또 이때는 코로나라서 좀 그러긴 했는데 줌으로 처음에는 3 분의 저까지 3 분의 그 보건 어 수험생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중간에 한 분이 또 자기는 못하겠다 해 갖고 탈퇴하시고 나머지는 최종 이렇게 2 명이서 끝까지 가긴 했는데요. 어 확실히 1차 발표 나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불안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때는 1차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3, 4 이상으로 저한테는 불안감이 높게 느껴졌고 그래서 어쨌든 2차 시험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자.' 생각으로 했고 이때는 사실 임용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 스터디 가서 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왜냐하면 이때는 시험 1 차를 끝났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마냥 쉬고 싶었기 때문에 막 면접을 그렇게 힘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결과 2 차를 어떻게 시험을 치러 가긴 했었고, 그 결과는 아쉽게도 이런 창이 떴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제가 1 차도 크게 기대를 안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창을 보았을 때 생각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쪼끔 스스로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후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2023 학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제 기존 학교에서 이동하여 또 다른 초등 기간제 1 년을 하면서 맹육아와 가사는 계속 병행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의존적인 학습자라서 강의가 없으면 저는 루즈해 지고 나의 그거를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일단 이하라 교수님 강의를 끊었고, 이때는 '교육학도 좀 제대로 해 보자.' 싶어서 설땡 교수님 교육학 강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이때 저는 되게 좋았던 스터디 멤버 선생님 만났는데요. 그냥 저는 스스로 이렇게 혼자 시간을 내서 하는 학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오면 일단 육아와 가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를 하나 잡아서 그 시간만큼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독할 수 있는 아라쌤 책을 바탕으로 해독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하나 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2 월에 2월 3 월쯤 만나서 저희가 시험 직전까지 같이 스터디를 같이 해독하는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간호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문답하는 스터디는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하는 해독 스터디를 구했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 아라쌤이 기출을 다뤄 주시는데, 여기는 임용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랑 국시까지도 다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밴드에 따로 그 기출 문제 쪽지를 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는 기출을 좀 습득하고 무엇이 나왔을까, 무엇이 중요할까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는 되돌아보면 막 "그렇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험장에 "니배는 제대로 가자. 교육학까지 쪼끔 해서 가자."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D-100 일부터는 불안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 뭐를 한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이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무언가를 써낼 수 있을까?' 그게 매일매일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저는 그 2023 학년도에도 시험장을 갈까 말까 시험 전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나를 믿고 또 교수님 믿고 가 보자 해서 일단 시험장에 가게 되었고요. 어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라쌤이 좋았던 거는 모의고사 시즌에 일일이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첨삭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그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또 학습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이번에 제가 합격하면서 저 합격 동기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하반기에 이제 아라 선생님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자기는 좋았던 게 그 첨삭을 일일이 다 해 주신다는 거, 그건 자기는 되게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첨삭 받으면서 알아서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그게 처음에 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임용 답안 작성하는 거에 틀이 없었던 것 같고, 다른 제가 매번 응시는 못했지만 다른 선생님들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조금씩 배워 나갔던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때 그래서 결과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1 차는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1 차가 조금 높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점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조금 불안도가 있었고, 또 기간제를 병행하다 보니 아직 방학이 안 왔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구하기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다들 오전에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가 안 맞아서 면접은 그냥 줌으로 요렇게 하면서
일단 1차 발표까지 했고 방학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이때도 제가 사는 지역이 작다 보니 인근에선 구할 수 없었고 한 1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면 스터디를 하나 구해서 그때는 영양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요렇게 3 명이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도 그 전년도보다는 쪼끔 '내가 준비를 했으니 시험장에 가서 쪼끔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갔지만 이때 또한 면접장에 막상 들어가니 너무 앞에 계신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미소를 그때는 못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2 월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일 주일간 계약한 시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결과는 이때는 너무 슬퍼 갖고 사실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창을 캡처도 못할 만큼 저는 쪼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심. 그런데 그 창을 보았을 때 저의 멘탈은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확인하고 이제 점심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급식실에 안 내려갔더니 앞서 두 번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전 주위에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에게 임용을 준비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분들도 모르고 계셨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하니 그 복무를 달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관리자분께 말씀했는데 이 최종 결과를 보고 제가 밥을 먹으러 안 가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울고 있으니까 직감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때는 쪼끔 그전년보다는 기대가 쪼끔 있었던지라 약간 이 최종 하였다는 창을 보았을 때 좀 멘탈이 많이 무너졌고 점수는 한 소주점 차이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쪼끔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 이거 내가 해서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간제만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기간제 자리도 이제 언제까지 보장이 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또 교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보자 해서 다시금 아이고 2004 학년도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상황은 저는 이제 기존에 초등 기간제를 하다가 초등 기간제 자리가 다 없어져서 이제 중등으로 1년 기간제를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육아와 가사는 병행하였고 강의는 역시나 전공과 교육학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기존 연도에 했던 해독 스터디가 너무 저한테 맞아서 일단 해독 스터디를 다른 분을 구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였고 그 외에도 이제 교수님 청킹과 그리고 문제밴드, 카톡 이런 스터디 청킹을 교수님 청킹도 그렇고 또 다른 강사님 들으시는 그분들도 청킹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청킹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청킹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그런 청킹 스터디도 했었고 또 하루에 3 문제씩 한 4 분이 이렇게 모여 갖고 밴드에 이렇게 문제를 올리면 밑에 답글로 다는 그런 문제 밴드 스터디도 했었고 그 말고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카톡으로 그냥 학교에서 틈새 시간에 카톡 보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카톡 문제 내는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기출을 하면서 또 아라 교수님이 모성에 있어서는 꼭 강론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가면 좋다고 하셔 갖고 강론서를 하나 구해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이렇게 해서 보려고 노력했고 그 외에 이제 아라 쌤이 주시는 밴드 쪽지도 가급적 거기에 못 올리더라도 스스로 풀어 보려고 노력하였고 모의고사 또한 영역별 그리고 전체 모의고사에 첨삭은 쓰레기 같은 그 답안지를 첨삭은 못 받을지언정 스스로 풀어 보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아라 쌤이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백지 상태의 저를 이렇게까지 지식을 넣어 주신 게 이렇게 이해 위주 강의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간호학도가 아닌 그냥 일반인에서 이제 간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빠른 해독과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이제 퇴근하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해독하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도서관에 가장 빨리 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그거를 저 나름의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빠른 해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마지막 해에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첨삭도 한두 번은 받았지만 저의 쓰레기 같은 답변을 계속 올리긴 용기가 없어 갖고 일단 다른 선생님들 하신 거를 이렇게 좋은 모범 답안을 보면서 저의 스스로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면접은 어 중학교라서 이제 방학을 1월 첫째 주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고. 이때도 1 차는 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역시나 주위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운 좋게도 같은 지역에 영양 선생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은 기간제를 병행하셨고 한 분은 재임용이라서 기간제 병 아니 재임용하시는 분이라서 일을 병행하셨고 한 분은 그냥 올인하신 분이라서 고 세 명이 주 3회 요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했는데 일단은 면접이 발표가 나기 1차 발표가 나기 전이니 그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를 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데 제가 만약에 다시 면접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복습을 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앞에 두 해는 복습은 따로 하지 않아서 그게 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복습을 하면서 이제 내가 키워드로 쓸 거 그 만능틀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쓸 거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앞서 두 해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접을 해서 앞서 두 번은 90 점대 초반을 받았는데 이제 요때는 95점 몇을 받아서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여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세 번의 시험과 세 번의 1차 합격 저만의 결론을 내린 바로는 일단 먼저 암기의 기본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면 돌아서면 까먹는 게 사람인지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독 밑 빠진 독에 그거도 많이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암기의 기본은 이해였고 이런 이해를 해 주시는 교수님이 있어서 저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면 까먹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저는 첫 해 때는 그전에 포기했던 몇 해 때는 '나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할 것 같고 나만 돌아서면 까먹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초반에 포기한 게 몇 해인 것 같았지만 어 나중에 합격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까먹는 게 다들 정상이라 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대신 그 밑빠진 독에 누가 더 빨리 물을 붓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아니냐 희발되기 전에 빨리 내면 합격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냥 계속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라쌤 책을 기반으로. 그리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반기는 약간 암기를 위한 기초 틀 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해독을 빨리 함으로써 그걸 눈에 익숙하게 해서 암기가 하는 기본인데 상반기에 이런 이해를 위주로 이런 기본 틀을 다져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그 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눈에 익숙한 학습서 저는 따로 뭐 단거나 노트 이런 만들 시간이 없어서 하진 않고 아라쌤 그 교재로만 계속 해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눈에 익숙한 학습서 이론서나 경우에 따라서 단거나 노트 같은 것을 계속 해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이제 해독 속도를 높이고 또 내가 아는 것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패스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메타 인지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장의존이기 때문에 항상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강의는 계속 쭉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반대로 이제 장 독립력 스스로 계획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강의는 계속 들었고요. 어 무엇보다 방대한 양 임용이라는 그 5과목의 그 책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합격하신 분들이 그 임용서를 그 시험 전날에 다 한 번 이렇게 술술 넘길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대한 양을 그 전날에 다 해독할 수 있으려면 그거를 압축해서 최대한 암기를 쉽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받은 거는 전 청긴과 이미지하 이런 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렇게 면접을 3번 준비하다 보니 1 차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2 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차는 이제 강사님이 짜 주신 커리큘럼대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면 된다는 방향성은 있었지만, 2 차는 "누가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저는 코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큰 그 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2차 때문에 '다시 하려면 좀 고민을 해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2 차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해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라면 그때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후회는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과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간호학,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한 지가 꽤 되기도 했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대학 때는 성인 같은 임상, 우리가 어차피 저 같은 경우 어차피 병원으로 갈 거니 지역사회는 크게 저랑 나랑 관련 없다 생각해서 임상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학 그 타이틀만 알지 안에 세부 내용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 노베이스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하라 교수님께서 구조화, 처음부터 이제 구조화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주신 그 틀을 보면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이 어떤 거라는 큰 숲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았더니 그때는 쪼끔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을 이렇게 청킹, 진짜 시험장에 갔는데 우리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청킹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청킹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완전 외계어 같아서 이게 저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아라쌤 말로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듣게 되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옆에서 아라쌤 말씀하시는 그 청킹이 들려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춘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이 청킹이 정말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 이런 것도 아직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역학. 역학 사실 저는 버릴 뻔한 파트였습니다. 막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 첫 해, 둘 째는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사실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역학은 버리지 말라고 해 주시는 강조해 주신 덕분에 제가 시험 보던 2024 학년도에 역학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계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사실 거기서 산수가 틀려 버리면 틀리는 건데 최대한 침착하게 계산을 해 보자 해서 해 갖고 어쨌든 이때 계산하는 역학은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교수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기간제랑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 번의 시험에서 1 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아라쌤 역시나 찍신이셨습니다. 첫 해에 아라쌤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올해도 제가 시험은 치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보니 1번 문제가 SDGs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기 막 한땡 카페에 들어가 보니 "다른 강사님은 안 배운 게 막 이런 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이 많던데요. 저는 그 RSM 교재에 보면 이렇게 틀로 고거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해 주신 게 있어 갖고 뭐 MDGs 이렇게 SDGs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다."를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직신 아라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인 간호학으로 넘어가서, 성인 간호학은 양이 아시다시피 너무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 기초 지식 수준이 일반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간호학을 저의 손에서 놓은 지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누가 당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당뇨가 몇 가지가 당뇨예요." 이렇게 물어오면 제가 선뜻 대답하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확신이 없었던 그런 노베이스 상태였는데, 아르 교수님께서 이제 기전 중심으로 정의, 병태 성리, 그리고 원인, 증상, 간호, 약물 이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조화시켜 주신 덕분에 어 이 질병은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는 기초 간호 앞부분을 아라 쌤이 되게 이해할 수 하기 쉽게 이렇게 알려 주셔 갖고 그 기본기를 좀 잘 튼튼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를 기관별로 구조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이런 큰 틀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교재가 사실 강론서를 압축한 거 그냥 뭐 조사를 빼고 이런 거 그런 건 있지만 압축한 그대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론서를 하나 구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고 또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동 간호학으로 넘어가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아라 교수님이 이제 성인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책을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양에 대한 부담이 감소돼서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예상되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덴버도 그렇고 몇 가지 이렇게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그 강조해 주신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보건교사가 되면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저희가 돌봐야 할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론 위주, 실전 위주 실전 따로 이게 아니라 저는 일단 제가 학교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치료를 해 주려면 제가 올바른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 아동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약간 염두에 둬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익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성 간호학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사항 강론서 그림은 꼭 한번 보라고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저는 마지막 해에는 강론서를 하나 구해서 거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눈에 바르고 그거 설명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서 간호학 모성 간호학을 공부했고 또 우리 교수님이 똑부러지는 모성에 대해서 똑부러지는 설명을 해 주신 덕분에 저는 모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여성 질환 그 부분에 쪼끔 약하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진짜 '내가 이 파트에서 나오면 다 맞춰 버리겠다.'는 각오로 약간 모성에 대해서는 쪼끔 자신감이 있어 갖고 되게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고 음 마지막 정신간호학. 정신은 저한테 약간 어 저한테는 쪼끔 어려운 부분이어서 어 어쨌든 정신 또한 교수님이 해 주는 청킹을 좀 청킹의 힘을 빌려서 '이거를 끝까지 잡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제가 정신 사실 대학 다니면서 정신을 실습한 그거가 딱 임상에서 끝이었기 때문에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해독하려고 저는 막 이 모의고사 시즌에 정신만 해독할 수 있는 해독하는 스터디 선생님을 한 분 구해서 이제 퇴근하고 그 선생님도 기간제를 병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집안일 다 마치고 한 10 시에 서로 만나서 한 11 시, 12 시까지 이렇게 계속 책 해독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 그러면서 암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상 전공이었고 다음으로 교육학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강에 강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타 강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라도 저랑 맞지 않으면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저에게 맞는 강사를 두 번째 해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멘탈 관리도 중간중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그 해는 교육하기 쉽게 나오기도 했는데 교육학이 생각보다 19점 요렇게 잘 나와 갖고 그래서 저는 그 강사님께도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실 대학 다니면서 교육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간호학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학은 그냥 격가지로 교직을 이수해야 하니 학점을 따야 하니 들었지만 그게 머릿속엔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접한 용어는 다 외계어처럼 느꼈습니다. 그래 갖고 몇 번 이렇게 해독하고, 해독하고 하다 보니 쪼끔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교육학 또한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오지 않나 생각하고 교육학 시험 들어가기 전에 서론 시간이 60분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미리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론과 결론이
길진 않더라도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서론과 결론은 이번에는 미리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였고 어 답변할 때 두 갈씩 면접도 그렇지만 교육학 서술도 두 갈씩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차 발표 전과 후로 나눠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저는 마지막 해 1차 발표 전에는 인풋을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경험이 있어서 학교 상황을 어 쪼끔은 알고 있지만 저처럼 기간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학교라는 상황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도서를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은 여기 보건교사 선생님이 쓰신 책과 여러 가지 면접에 도움되는 이런 도서를 읽으면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선생님이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제가 기간제를 하였지만 모든 상황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간접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어 여기 특히 우리 저는 평가원을 시험 쳤기 때문에 평가원에는 "문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거기 그런 문제가 항상 단골로 나오는데요. 이런 감정 코칭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기초를 좀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시험 치고 나면 일단 마음이 편해져서 그동안 밀렸던 유튜브를 보려고 저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때 유튜브를 볼 때 약간 면접과 도움되는 유튜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봤던 유튜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EBS 미래교육 플러스 그리고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이 희망이다, 다시 학교, 교육 격차, 공부 못하는 아이 뭐 요런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학교에 진짜 저런 학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용 관 면접 관련 유튜브도 보았는데요. 보건교사 선생님이 올려주신 I'm 땡팅, 보건 땡수, 보건 is 땡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보건 임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큰 틀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피치 그런 거 그리고 우리 학과 선생님들이 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면접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렇게 프레임을 짰던 것 같고요. 어 이때 이래 면접 관련 유튜브에 약간 좀 장점도 많지만 쪼끔 단점이라 하면 이렇게 면접 대면으로 이렇게 면접 스터디 가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답변을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면접 스터디를 해 보니 이 선생님이 했던 말과 이 선생님의 말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소통 1, 2, 3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 선생님도 소통 1, 2, 3, 이 선생님도 소통 1, 2, 3. 그래서 너무 거기에 내가 그거를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거를 가져와서 나만의 새로운 것을 짰을 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면접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주제별로 이제 면접 큰 뼈대를 만들고 어 그것을 그냥 정리본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예를 들면 뭐 만능틀 이런 것처럼 정리본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보자.' 해서 그전에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해 보자 해서 저는 선 여기 요 강사님 하시는 설명회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참석하기도 했고 인강도 수강했고 그 외에도 뭐 이분 이런 면접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은 약간 좀 말을 무섭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그런 면접 강사님을 만난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도서로는 많이 보시는 요런 거 이거는 평가원에 특화된 그런 교재였고요. 그래서 1차 발표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기출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이때 제가 그 앞서 두 해 동안 실패를 봤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서 대면에서 스터디하고 그걸로 저는 땡이었고 그다음에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복습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좀 저의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발표 나기 전 지금 요 강의를 보고 계신 1차 시험을 치르시고 발표를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는 1 차를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해 1차 발표 후에 준비를 해 보니 확실히 불안도가 높아서 그전에 준비했던 선생님들 따라잡기가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비록 1 차가 합격이 올해가 안 될지라도 그다음에 언젠가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는 1 차를 합격할 하였다는 그런 전제하에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한다면 면접에 대한 불안도가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나는 빨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면접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기존에 인풋으로 쌓았던 지식을 아웃풋 말로 많이 이렇게 내뱉어 봐서 그거를 내가 자동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시중 면접책 기반으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추출해서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발표해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 무엇보다 기출은 진짜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대면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을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같이 스터디한 선생님이 흔쾌히 자신의 집을 내어 주셔 갖고 처음에 구상하는 거 시간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입장하고 인사하고 정리해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을 해 하였고요. 또 내가 한 거를 사실 첫 해, 둘째 해는 내가 한 것을 내가 다시 보는 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민망함을 보기 싫어서 다시 복습을 안 했던 그게 가장 실패 요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해는 이제 그 내가 한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집에 와서 내가 보면서, 발표할 때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을 다시 보면서 내가 너무 불안할 때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몸을 흔들거나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 모습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같이 스터디한 선생님들이 저한테 피드백해 주는 것을 또 나의 그 정리본에 수정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정교화된 정리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만드는 정리본은 매일 보면서 암기도 하면서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고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 둘째 때 저는 일단 불안도가 높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선생님들 보면 '저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인데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점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거랑 비교하게 되니까 제가 더 초라해지고 불안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해는 일단 스터디원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어제 나 자신과 좀 비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제보다 쪼끔 더 발전됐으면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조금 만족하려고 만족하려고 해서 나 자신감을 길러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간제로 하였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가서 연습을 해볼 기회가 있긴 했는데요. 혹시나 가능한 경우에는 교실을 대여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조금 현장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과 가짓수,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면접관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답변할 때도 만약에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 "뭐입니다. 뭐입니다." 이거보다는 "첫째 뭐입니다. 둘째 뭐입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하면 일단 내가 두 가지를 모두 답했다는 이렇게 확실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넘버링 같은 거를 해서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키워드 문장 같은 경우 쪼끔 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쪼끔 쉬었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집중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갖고, 키워드 문장은 강조하기 위해서 쪼끔 심이나 이런 템포 같은 걸 쪼끔 조절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두 갈씩, 논술도 그렇지만 면접도 두 갈씩으로 먼저 묻는 것을 앞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유, 근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평가원 같은 경우 새 앞에 1, 2, 3 번은 미리 구상지가 있어서 구상실에서 이렇게 그 필기를 해서 내가 그거를 가서 말할 수 있는데,
즉답형은 그 자리에 이제 파일을 열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즉답형을 보는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누구나 당황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 생각이 잘 안 나면 "잠시 생각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생각을 정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 생각 후 답변하는 것이 시간 안에만 답변하면 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어 그전에 두 번은 구상지에 그냥 저는 줄글로 쭉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 시간도 길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적은 거를 찾아서 읽으려 보더니 글씨를 내 글씨지만 찾아서 읽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 갖고 쪼끔 버벅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해는 키워드만 이렇게 딱 적어 놓고 그거가 이제 자동을 키워드만 보고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자동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남이 아니면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답안을 바탕으로 내 말로 스스로 정리해 보고 입으로 내뱉어 보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디션 관리인데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겨울이기도 히터도 틀고 하다 보면 목이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까지 목 건강 그리고 감기 등 이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두 회에는 첫 회에는 들어가서 너무 긴장한 탓에 이렇게 1 번을 발표하는 중간에 목소리가 잠겨서 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말이 안 나가서 거기서 일단 제가 당황해서 조금 그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미리 이렇게 컨디션 관리해서 목 건강도 좀 관리를 했더라면 그런 점은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일정 계획 잡기. 저는 마지막 시험 칠 때는 시험 장소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차로 1 시간 반, 2 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이 멀어서 저는 그 전날에 숙소를 잡아서 미리 가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면접장으로 가려고 노력했고 또 면접 복장 새로 사서 입게 되면 나한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미리 입어 보고 내가 편한지 요런 거 테스트도 해 보고 그리고 불편하진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쪼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뭐 헤어나 메이크업을 저희 지역에 하는 곳이 없어서 안 하긴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헤어나 메이크업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고 가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본인이 그게 약간 나의 자신감 업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다는 거. 어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이제 임용을 치고 2월 달에 1 월에 면접을 보고 2 월에 최종 발표가 나서 당장 3 월부터는 이제 제가 한 명의 보건교사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어리고 약간 아기 같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미 이 선생님은 한 사람의 보건교사로 몫을 다할 분이라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준비를 할 때부터 '나는 이미 보건교사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내가 이제 2 월이 지나서 3 월에 당장 학교에 가면 '나는 이런 보건교사가 되어야지.' 이런 나의 보건교사로 세팅된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꼭 해낸다.'는 그런 믿음? 사실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시험장에 가면 저는 되게 많이 불안했던 터라 이 불안감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제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은 그냥 스스로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해낼 거다.' 이런 자기 암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암시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고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결과는 '내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당일인데요. 어 이건 지역마다 쪼끔 다르긴 한데 제가 응시했던 지역은 아침 일찍 가게 되면 시험장 그 감독관들이 오시기 전에는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일찍 그전에 합격하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미리 일찍 도착해 갖고 아침에 세팅하기 전에 그냥 부스스한 모습으로 먼저 시험장에 갔습니다. 가서 일단 시험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는 구상실이었고 이건 두 번째 해 사진만 찍어 놨는데요. 이때는 세 명이 들었고 어
마지막 해는 2명이 구상실에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거는 시험장에 따라 쪼끔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면접장, 일단 감독관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걸음수 이렇게 해 보면서 대충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 갖고 목소리를 크게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그리고 시험 고사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려고, 제가 워낙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 자신감을 가지려고 아침부터 되게 제 스스로 많이 세뇌를 시켰던 것 같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그냥 혼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소, 갑자기 웃으면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대기하면서도 그냥 웃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처음 보는 선생님,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목 건강 유지를 위해서 목캔디다 뭐 이런 거를 먹거나 수시로 물을 먹고 했던 것 같고, 또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경 안정제 요런 것도 처방받아 먹거나 아니면 사서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심원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원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평가원은,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기출을 먼저 가장 어 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빈출 주제를 분석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출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내가 답변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고, 연습할 때마다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그 정리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빈출 주제 보면 거의 뭐 갈등, 직답형 갈등, 동료 교사나 부장 교사, 관리자와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학교에 어떤 문제 학생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시문을 주고, 예를 들면 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것인지, 끌고 가서 억지로 먹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먹게 둘 것인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라." 그 답변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교사 간의 교직관이 누겨 나오는 것 같고, 정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말하는 그게 타당성이 있고 설득이 되면 온점을 주신다 하니까, 일단 이런 교사 간 교직 간 이런 거를 좀 기출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교사로서 필요 역량, 뭐 자질, 소통 역량, 뭐 공감 역량, 막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 고거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가 이런 자질을 쓸 때는 이런 답변을 해야겠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트로, 아우트로 이런 거를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여력이 되면 인트로, 아우트로를 하면 쪼끔 더 풍성하게 보이진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가짓수, 시간을 채우는 거에 중점을 뒀고, 약간 그 '여력이 되면 요런 걸 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나 준비하시면서 여력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땡땡 교육청에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는 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일단은 인트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혹시나 이런 게 되면, 여력이 된다면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냥 묻는 것만 정확하게 대답해도 면접은 점수를 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근거를 지시문에서 찾아서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개를 해라." 하면 첫째, 둘째 넘버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근거는 뭐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재주장, 요런 형식, 요런 형식은 일단 문제를 풀면서 점차점차 만들어 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에 생각 안 날 때 그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게 전학공, 그리고 선배 교사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킨다, 교육 공정제, 뭐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하나의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답변 가지가 생각 안 날 때는 학 교사 입장, 학생 입장, 학부모 입장 요렇게 나눠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통과 공감, 신뢰, 존중,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걸 주제로 일단 나만의 정리본을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합격하기 전에는 누군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합격 창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게 과연 내가 될 시험인가?' 많이 스스로 많이 많이 스스로 의문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보건교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또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를 믿고 교수님을 믿고 저 자신을 믿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진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나의 청춘과 시간과 아니면 아이들과 이런 걸 포기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선생님들 계신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된다고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자기 체면을 항상 걸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작년 합격자이고 이제 지금 1 차를 치르고 나신 선생님들은 2025 학년도, 그리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2026 학년도 이제 보건 임용 합격자는 선생님들이 될 테니까, 이제 중간중간 공부하다 보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